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영어과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할 것은 그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으로 있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거의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있는 과목 4개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있는 과목 4개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위에 나와 있는 일반 선택으로 나와 있는 과목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 과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원의 수능에 대한 안내에 보면은 영어 1과 영어 2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수학이라든지 어떤 과학처럼 어떤 특정한 개념이 수반되고 그 뒤에 확장되는 형의 위계가 있는 시험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영어 1과 영어 2를 바탕으로 하고 그와 비슷한 소재들이 출제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크게 위계가 필요 없는 과목이고,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또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다른 이론이 수반되지 않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이 뒷받침 해주고 그 다음에 독해력이 뒷받침 해준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1에서 2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등급이 나지 않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과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2학년과 고3 수업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고3 수업에서 주로 선택을 하고 이수를 하게 될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 중에서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1이 2학년 1학기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는 2학년 2학기에는 심화, 영어, 독해라고 하는 전문 교과입니다. 그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와 같이 같은 시간대에 어떤 과목이 있냐면은 똑같이 2학년 2학기에 진로 영어를 하겠습니다. 진로 영어. 자, 여기 있죠. 이 진로 영어가 2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심화 영어 독해를 선택할 학생과 진로 영어를 선택할 학생이 둘로 나누어져서 2학년 2학기에 수업을 듣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에는 이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이 3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회화는 3학년 2학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실용 영어, 영어 구문화, 진로 영어, 영미문화 읽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로 영어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학년 2학기, 이 영미문화 읽기는 현재로서는 3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미문화 읽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연 계열의 미적분을 수업하는 학생들과 분반이 이루어져서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미문화 읽기를 선택한 학생은 영어과 관련된 과목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이 수학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1학년 경우에는 1, 2학기 공통 영어를 배우게 되고 영어 과목 배우게 되고, 2학년 1학기에는 영어 1, 2학기에는 심화 영어 독해와 진로 영어 중 택 1을 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영어 독해와 작문. 또 3학년 1학기에는 영미문학 읽기를 선택하는 학생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으로 또 선택이 가능하고요. 3학년 2학기에는 영어 회화를 모두 듣게 됩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고, 이 학교 사정 및 학생 선택에 따라서 선택 과목은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는 것, 심지어는 이 선택하는 학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으로 영어 회화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실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 회화는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 진학 이후 정치, 외교, 관광, 언론 등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영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가 되겠고, 자, 내용 체계를 보면은 영어 회화이다 보니까 주로 담화, 자,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 사물, 장소, 감정, 방법, 절차 등을 표현하는 것, 일이나 사건의 순서 또는 전후관계 파악이나 원인, 결과 등을 나타내는 것, 결국은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과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등급이 산출되고요. 성취도 5단계 A, B, C, D, E로 나눠지면서 1등급부터 9등까지 등급까지 나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승무원부터 해서 교사들에게 희망하는 학생이 들을 수 있다. 그런데 크게 영어란 과목은 알다시피 전공 불문하고, 그죠?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대학 가서도 이 전공 수업을 듣거나 하면은 영어란 과목을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는 과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어떤 내용면이라든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항공, 호텔 경영, 비서행정, 관광통역, 국제관계학과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영어 회화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휘수는 1,500단어 이내의 수능 듣기 평가에서 평가되는 기초 영역 과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죠? 2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영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역시 수능 공통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학습자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용적인 정보와 기초 학문 영역의 지식 및 정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용적 정보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 영역의 지식 및 정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자, 내용 체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듣기 같은 경우에도 세부 정보나 중심 내용, 맥락 파악하는 문제. 그다음에 말하기도 맥락을 파악해서 사람, 사물, 장소, 의견, 감정, 절차, 방법을 표현하고 또는 찾아내는 것. 자, 특히 일, 사건, 순서, 전후관계, 원인, 결과 파악하는 것. 자, 아무래도 이 영어원 같은 경우 읽기가 상당히 강화된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부 정보나 중심 내용, 맥락, 함축적 의미. 자, 이러한 유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과목이 바로 수능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딩 부분이 있으면 항상 after reading이라고 하는 수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장문이라든지 문장 쓰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 도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만드는 방법, 만드는 연습을 주로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5단계 A, B, C, D, E가 나오고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통역가, 번역가, 교수, 무역 관련 종사자, 교사, 언어학자 등을 위한 직업이 관련되어 있고요. 자, 역시 관련 학과에는 영어교육학과,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자율전공, 상경, 공학, 자연계열. 결국은 영어란 과목이 모든 계열에 다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휘수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영어 회화는 1,500 수준이었지만 고1을 영어원 같은 경우에는 2,000단어 이내의 수능 영어 출제 과목 되겠죠. 그래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 모두 수능 출제 범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 독해와 작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독해의 작문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생활 다양한 주제와 학업과 관련된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진로와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한 글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글을
깊이 있게 읽고 분석하여 문맥이나 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작문하는 등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명칭을 보면 독해와 작문이니까 읽기와 쓰기가 상당히 강화된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크기도 보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면, 자, 이것은 읽기와 쓰기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질문과 학습 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읽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 정보, 중심 내용, 맥락, 함축적 의미, 어떻게 보면 대입 파악에 초점이 두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 쓰기와 작문 등이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목 관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성취도 5단계 ABCDE 등급 산출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 산출되고요. 자, 영문학자나 번역가, 동시통역자, 교육학자, 무역종사자 등과 관련된 직업이 좋겠고, 관련 학과는 영어, 교육, 영문학과, 통번역, 자율전공, 상경공학, 자연계획. 아무래도 영어 중요성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나 영어 교육이나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죠?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른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수 같은 경우에는 자 2,200단어죠, 그죠? 지금까지 나왔던 두 과목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다양한 주제를 읽고 글로 표현하는 과목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능 읽기 영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울 때 읽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글로 표현하는, 그죠? 글 표현하는 연습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심화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어 2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역시 수능 공통 과목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자, 영어 2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교육 과정이 편성된다고 하면은 이 영어 2가 교과에 1학년 아니면 2학년 아니면 3학년에 편성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군 내의 다른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그죠? 수학적 1을 배워야 2를 할 수 있다라는 위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통 영어라든지, 영어 공통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1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 중요한 거죠.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이나 에세이 쓰기 등 일반적 영어 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 영어 과목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끝나는 과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영어 과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수능을 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능에서 끝이 나느냐? 절대 아니죠. 어디에 쓰입니까? 대학에서도 쓰이고 대학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아마 영어 과목이 대다수의 전공에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은 직장을 가게 되는데 일단은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직종에서 영어 과목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아마 영어 과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학창 시절에서 끝나는 과목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떤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여러분들의 어떤 발전을 해치지 않는 과목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능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기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한번 배울 때 좀 여러분들 알차게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2의 내용 체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영역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 중심 내용, 듣기, 맥락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고요. 자, 읽기 역시 영어 2와 비슷하죠, 그죠? 영어 1, 2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수준과 작문 정도 나와 있고요, 그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능에 나온 과목들은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내용도 앞에서 언급했던 과목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 관련 정보에서는 성취도 5단계와 등급 산출을 하고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통번역가, 영어교사, 교수, 언어학자, 무역 종사자 등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두면 좋은 과목. 그 다음에 영어교육학과나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자율전공, 상경, 의학, 자연계열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두면 좋을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휘수도 보시면은 자 영어 2다 보니까 단어 수가 제일 많죠. 2,500단어입니다. 2,500단어 이내의 영어 수능 영어 출제 과목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죠? 자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실용 영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편성되지 않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하고 실용 영어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거고요. 진로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기초를 가진다. 자, 기초지는 그지? 그 심화된 내용은 아니란 거죠. 자, 방송, 광고, 안내문 등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 장차 학습자의 진로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형식에 맞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자, 역시 실용 영어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하는 네 가지 영역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련 정보를 보면은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 성취도가 ABC 3단계가 나오고요.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 등급이 산출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성취도가 A, B, C가 있으면은 자 80 이상이 A, 그다음에 60 이상이 B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A와 B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반영할 때 A에서는 좋은 점수, B는 그저 그렇게, C 내려가면은 오히려 등급을 반영하는 학과보다 과목보다 더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A에서 또 B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 직업은 동시통역사, 관광통역사, 큐레이터, 외교관 등이 있고 관련 학과는 영통번역, 서양어 계열, 관광통역, 상경 계열, 공학 계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좀 많이 익혀주면 좀 친숙하게 봐두면 좋을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수준은 2,000단어 이내의 수능 범위는 아니나 진로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능 과목 아니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권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학교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대의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세계 시민의식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세계인들과 협업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상당하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을 최소한 4년 동안 몇 번을 마주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문화만 강요할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문화,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내용책에 보면은 역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보면은 생활 방식, 풍습, 사고 방식, 문화 이해 등이 나와 있고요. 자, 읽기 내용도 그렇고 말하기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초점은 문화입니다. 그죠? 문화. 자, 그 다음에 관련 정보를 보겠습니다. 성취도 3단계가 되겠고요. 등급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직업으로서는 영문학과 교수나 승무원, 관광통역사, 동시통역사, 큐레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분야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는 영문학과나 통번역학과, 서양어, 항공계열, 관광통역과 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를 같이 습득해주면 좋겠죠. 자, 이 어휘수 같은 경우에는 2,200단어입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세계 시민 소양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흑에 많이 어려운 어휘보다는 의사소통이라든지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는 수준의 어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로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2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겠습니다. 다양한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다양한 적성, 흥미, 진로, 전공에 따라 미래 진로 탐색 및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 및 일반적인 직무 수행 능력에 필요한 기초 영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자, 대학 진학 혹은 취업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업무계획서, 면접과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자, 되겠고, 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주로 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주제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되겠죠? 역시도 말하기에도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읽기에도 진로, 직업에.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진로에 관한 좀 더 심화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과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 관련 정보에 보면은 역시 성취도 3단계가 되겠고 등급 미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직업이 이렇고요. 자, 관련 학과나 외국어 학부나 모의학과 자율전공 등을 볼 수 있겠고, 자, 어휘수는 2,500단어의 일반적인 직무 수행과 연관된 기초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영어와 관련된 어떤 문서 서식이라든지 표현들, 직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표현들을 익혀두면 상당히 유익한 과목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미문화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문화 읽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적분,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미적분과 영미문화 읽기가 선택 과목으로 선택되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영미문화 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재가 없어서 선생님이 임의로 정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된 문학 작품 및 독서와 감상을 통하여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 능력을 심화하고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영어 독서 능력을 향상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선생님 한마디에 보면은 별도의 교과서가 없어서 시나 소설, 희곡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과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감상문, 비평문 쓰기 등 분석적인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작년이죠, 그죠? 작년하고 올해 수업을 하고 있는 과목인데 그 중에서 이 찰스 디킨스의 Great Expectation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he Tempest. 자, 2020년 2학기 때 했던 거 2학기에 했던 교재가 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템피스트 하면 폭풍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역시 2학기에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수업할 때마다 매년 작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용 체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기와 쓰기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자, 주로 이제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등장 인물이나 사건, 시간, 장소, 줄거리, 주제, 요지 등이 있고, 자, 분위기, 심정, 어조, 상황, 필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는 것. 자,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 은유, 상징, 유기적 관계, 문학적 표현과 의미, 작품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활동으로서는 주로 감상, 비평, 상황극 등 이 지금 상황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평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교과 관련 정보에서는 역시 성취도 3단계로 나오고 있고 등급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 관련 직업 이런 직업 등이 있겠고 관련 학과에는 영문학과, 영어교육, 통번역, 문화 콘텐츠, 인문계열 학과 등 주로 인문계 진로를 둔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수는 아무래도 문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간단한 어휘에서부터 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000단어입니다. 3,000단어. 그죠? 그래서 다양한 영미문학 작품을 접하는 과정에서 표현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한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2학년과 3학년 때 배울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요. 선생님의 설명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목에 대한 안내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진로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유익한 수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